네, 반갑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방송인 인종호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제3회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 포럼 2부 상생 톡톡 토크쇼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그 학교와 현장에서 과연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5대 중점 영역으로 나뉘게 되고요. 또 6개의 대학의 사례가 지금부터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저 혼자 하느냐? 예, 안 되겠죠? 어렵게 모신 두 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전문가 두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기획 1부처장을 맡고 있는 오태근 교수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에서 국립대 육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선임연구원 황건하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그 담당자로서 앉아있긴 하지만 아직 준비가 좀 미흡하고 코로나 덕분에 다른 분들이 많이 못 와서 제가 앉아서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리고 또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떨리는 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그리고 담당을 해주시는 분들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린다고 또 겸손의 말씀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영상을 만나보기 전에 오태근 교수님, 국립대학 육성 사업에 그 5개의 중점 추진 과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역사회의 기여는 어떤 영역입니까? 예,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크게 5개 분야로 나뉜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역사회 기여는 지역사회 대상으로 자원을 함께 공유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등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고교 학점제와 같은 사례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춘천교육대학교의 지역사회 기여 영역 사례, 지역주민 평생교육 컬렉트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지역사회 기여 영역에서 소개할 대학은 춘천교육대학교입니다. 1939년 개교한 춘천교대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변혁적 지성과 탁월한 품성을 지닌 유능한 초등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교대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목표는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 준비성과 회복 탄력성을 갖춘 초등교사 양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특히 교육 중심의 특화 사업을 통해 춘천교대의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지역사회와 국립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춘천교대 국립대학 육성사업 중 지역주민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콜렉트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춘천교육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단의 지역사회 기여 분야에서 마음을 잇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총괄한 국어교육과 교수 이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우리 춘천교육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단의 사업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사업 목표는 2RS라고 하는 이런 전략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RS라는 것은 말 그대로 R이 2번이죠. Readiness and Resilience입니다. Readiness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교사를 양성한다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 Resilience라는 것은 글쎄요, 요즘과도 같은 재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재난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회복을 탄력하여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래서 2RS 전략 강화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춘천교육대학교의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목적은 2RS 역량 강화 사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춘천교육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단의 사업계획을 4가지 항목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사회 기여 부문입니다. 둘째는 고등교육 기회 확대 부문입니다. 셋째는 특화 전략 및 발전 모델 구축 부문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대학 및 지역사회 간 긴밀한 네트워크 활성화 부문입니다. 이 중에서 대학 지역사회 기여 부문은 교육대학 특성화 영역으로 2가지로 나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첫째는 지역사회 교육 나눔 프로그램들입니다. 무척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세부 영역 중에 콜렉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운영한 프로그램이 바로 콜렉트 프로그램에서 마음을 잇다라고 하는 문학 기반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네, 우리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중에 콜렉트 프로그램을 담당한 교수로서 몇 가지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또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마음을 잇다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시사하는 바처럼 감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상을 기반으로 차오르는 표현의 욕구를 카타르시스 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강의를 하고 수강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서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림으로써 자존감을 충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음껏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카톡이라든지 단톡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매체를 통해서 강의의 후일담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는 지난번 강의를 듣고 이런 시를 써봤다. 나는 다음에 이런 것들을 써서 다음 강의 시간에 발표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담론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의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매우 흐뭇한 보람을 느끼곤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2020년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의 상황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하는데 우리 춘천교육대학교 육성 사업 중에 요 마음을 잇다라고 하는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들의 행복감을 보양시킴으로써 지역에 대한 생활 밀착형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데 이득을 담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마음을 잇다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특별함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우선 첫째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 있듯이 2RS 전략 강화가 우리 대학의 육성 사업의 목적인데요. 요거는 비단 이제 예비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학 구성원들 모두에게 접목이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수강생들을 구인하기가 어려운 맥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마음, 레디니스와 리질리언스의 이 전략을 기반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데에서 차별화 전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시장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구안한 것이 아마 효율성으로 이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른바 상향식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우리 마음을 잇다 프로그램의 차별화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수강생들을 8명밖에 선택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소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국립대학교의 공적 책무성을 기반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립대학 하면은 이제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공공성이라는 것입니다. 파브릭니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만일에 춘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행복감으로 충일되셨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춘천이라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그것이 축적이 되면 곧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춘천교육대학교와 춘천시라고 하는 지역사회 간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견인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대학 육성 사업으로서의 프로그램으로서의 책무성을 다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농부는 적어도 씨앗이 될 그 알곡은 아무리 맛이 있어도 먹어치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듬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이죠. 정말 국립대학이 필요하다면, 국립대학의 공적 참여성이 필요하다면 국가 사회에서는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씨앗을 결코 훼손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한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 재정과 지원 영역에서 아낌없는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시 석사동에 사는 이상신 교수님의 마음을 읽다의 수강생인 김익현입니다. 저는 평소에 책 읽기를 좋아해서 문학 강좌에 관심이 있던 차에 마침 춘천교대에서 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마음 힐링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신청해서 듣게 됐습니다. 사실 이 강좌를 듣기 전에는 보통 강좌와 그렇게 다를 바 없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 강좌부터 굉장히 놀랐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또 공감하는 능력, 또 그 열정, 그 모든 것이 더 저희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수강을 하면서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1시간을 빠진다고, 2시간을 빠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그 시간이 아깝고 또 그 강의를 준비하신 우리 이 교수님께 너무나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 강의를 뒷받침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간식도 준비하시고 차 준비하시고 도시락도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물감을 준비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셨는데 저도 50년 만에 정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더군다나 그 그림을 판매를 만들고 또 발표회까지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발표회를 통해서 같이 수강하신 다른 수강생 여러분들의 그런 다양한 생각이나 재능도 보게 되었고 그런 것도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학, 시, 소설, 영화, 그림책 그것을 통해서 작가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찾는 것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같이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다른 수강자께서 우리 삶이 그 문학에 녹아있기 때문에 문학을 즐기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을 즐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정말 우리 수강자 모두도 거기에 아주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동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지금 그 수강했던 7명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쓴 글도 올리고 또 소통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춘천교육대학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읽다와 같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 이어져서 정말 춘천을 대표하는 대표 강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춘천 시민의 더 많은 분들이 이 강좌를 꼭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콜렉트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시고 또 개발하셨던 우리 교수님과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면서 한 번도 결석하지 않으셨다는 우리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두 분은 쭉 영상을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이렇게 뭔가 또 적으시기도 하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춘천교육대학교의 이 콜렉트 프로그램 중 이 마음을 잇다 이 프로그램은 수강하신 분이 인터뷰했을 때 말씀하셨듯이 단 한 명의 결석자도 없이 진행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를 넘어 그 대학이 있는 지역민들과의 유대감 강화에도 굉장히 힘쓴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우리 그 부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더더욱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춘천 지역 위에 있다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음으로 해서 춘천 지역으로 이사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뒷얘기 들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런 정주 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주는 춘천교대 역할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앞에 그 연구 성과 발표할 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교사들을 양성하는 교원 양성대학은 물적 인적 자원이 좀 제한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 사회의 어떤 그 공공성을 더 확보하기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단순히 물질적인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보다는 이제 마음까지도 건강하게 하고 또 기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